예, 어제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 PPAT가 시행되었습니다. 당대표로서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에 응시한 4,400여 명의 당원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우리가 대선 승리에 안주하지 않고 더더욱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 국민에게 오만하지 않고 겸손한 정당의 모습으로 비쳤기를 기대합니다. 지난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만 18세 이상의 공직선거 입후보가 가능해지면서 올해 PPAT에 응시한 최연소자는 경기도 지역에서 비례대표로 기초위원에 도전한 2002년생 만 19세 여성 지원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고령자는 지역구로 기초위원에 도전하는 1941년생 만 80세 남성 지원자가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할당이나 안배 없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실력으로 경쟁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앞으로도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번 PPAT의 난이도는 실력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을 정도로 높았습니다. 따라서 이 높은 난이도로 검증받은 우리 후보들은 우리가 자신 있게 국민들에게 선보일 수 있게 되었고, 국민께서는 우리 국민의힘을 신뢰하고 지방선거에서 우리 후보들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전당대회 때 3가지 공약을 했습니다. 대선 후보 경선에서 토론을 활성화시켜서 흥행과 더불어 후보들의 실력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건 이미 지켜졌습니다. 또한 당직자를 경쟁 선발로 인선하겠다는 이야기는 이미 2회째 시행된 토론 배틀로 우리 당의 방식으로 자리 잡도록 했습니다. 이제 공직 후보자의 실력 검증을 강화해 국민의 세금이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PPAT 시행의 약속도 지켜졌습니다. 이 3가지 공약을 이루기까지 항상 논의하면서 지원을 아끼지 않아 주신 최고위원회 구성원들과 무엇보다 현장에서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고생한 우리 사무처 당직자들의 기여에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된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코로나19에서 해방되어 국민이 완전한 일상으로 회복이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자화자찬하다가 마무리된 K방역은 프랜차이즈 카페는 위험하고 개인 카페는 덜 위험하다는 기준, 출퇴근 지하철은 아무리 혼잡도가 높아도 안전하다는 주장 등 과학적이지 않은 주장으로 점철되어 있었고, 때때로 정치 논리에 따라 방역 기준이 정해지기도 했습니다. 그 때문에 과도한 통제를 받는 업종과 통제를 전혀 받지 않는 업종이 공존하면서 불공정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행정 편의주의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사례가 없도록 항상 국민의 자유를 제약할 때는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사회를 위해 지금까지 어려운 희생을 감내해 주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여러분의 피해가 회복되고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충분한 보상과 지원을 대선 때 약속한 것처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5일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172명 전원 명의로 발의했습니다. 검찰총장의 사퇴와 국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악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일사불란한 민주당의 행태는 그야말로 반민주 그 자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검수완박 법안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민주주의는 권력기관의 상호 견제를 통해서만 작동할 수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도 서로의 견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공안국가를 만드는 자기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2021년 기준 경찰은 14만 명의 인원과 연간 12조 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거대 조직입니다. 과거 국가정보원이 갖고 있었던 국내 정보 기능과 함께 대공수사권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경찰 조직이 만약 수사권까지 독점한다면 중국 공안과 같은 무소불위의 정보 수사기관이 될 것입니다. 검수완박의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2019년과 2020년 검사가 경찰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사례는 약 3만 건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2021년에는 약 2만 건으로 줄었습니다. 검수완박이 현실로 되면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을 기회는 더욱 줄어들 것입니다. 이제
누가 결정을 바로잡고 누가 국민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6대 중대범죄 수사는 전문성과 경험, 법적 지식 등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검찰이 밉다고 70년간 쌓아올린 수사 역량까지 버리려고 합니다. 검수완박으로 인한 국가기관의 수사 역량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의 고통으로 전가될 것입니다. 검수완박은 반민주, 반민생의 악법입니다. 국민의 고통이 불보듯 뻔한데도 정권 비리와 이재명 전 지사의 비호를 위해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수완박은 오직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만의 악법입니다. 새 정부의 내각 인선을 두고 민주당의 막말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판은 환영하지만 무책임한 낙인 찍기식 정치 선동은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사청문회의 목적은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고위공직자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으로서의 소임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후보자들의 도덕성, 철학, 정책 등을 치열하게 묻고 따져야 합니다. 만약 청문회에서 중대한 결격 사유가 밝혀진다면 그때 가서 인사의 잘못을 지적해도 늦지 않습니다. 비판보다 검증이 우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인사에 대한 평가에 앞서 지난 과거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청와대의 인사 파행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7대 인사 기준으로 병력 기피, 세금 탈루, 불법적 재산 증식, 위장 전입,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인사청문 대상 총 112명 중 76명, 즉 68%가 7대 기준 미달이었습니다.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도 31명이었습니다. 자신도 지킬 수 없는 도덕성을 내세워 위선을 부리다가 스스로 그 도덕성을 어겼습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자신의 과거를 망각한 채 새 정부의 내각 인선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암덩어리, 대국민 인사 테러, 망국 인사, 소통령 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중입니다. 민주당의 말대로 한동훈 후보가 문제가 많은 인사라면 청문회를 통해 철저하게 비판하면 됩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검토 중입니다. 지난주에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저와 검수완박 공개 토론을 피하더니 이번에 민주당이 청문회까지 피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인지 더불어도주당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과거 저희 당에서도 조국 사태 시기 청문회를 보이콧하자는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당시 청와대 민주당은 보이콧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즉 지금 민주당은 과거에 납득할 수 없다는 행동을 스스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국 사태 당시 저는 국회의원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청문회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저희 당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청문회를 절차대로 진행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께 부탁합니다. 인사 검증이라는 국회의 책무를 무겁게 여기십시오. 정치적 심령과 국민을 설득할 자신감이 있다면 청문회를 피하지 마십시오. 국민을 대신하여 국민의 눈높이로 검증합시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검수완박 법안을 172명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했습니다. 문제의 법안은 부칙에 법 시행 당시 검찰 수사 중인 사건을 지방경찰청으로 넘긴다고까지 명시했습니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몸통인 대장동 부패 게이트, 문 대통령 전 사위의 태국 이스타젯 취업 특혜 의혹 수사,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수사, 라임 옵티머스 사건 수사,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대법관 재판거래 의혹 수사 등 검찰이 진행 중인 수사를 모두 경찰로 넘기겠다는 뜻입니다. 법 시행 이전의 사항은 불소급이란 기본 원칙마저도 깡그리 짓밟은 이것 역시 심각한 문제입니다. 검수완박의 검은 속내가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거부권 행사 요청을 위해서 문 대통령에게 면담을 신청했지만 문 대통령은 이 역시 사실상 거절했습니다. 문재명 비리 덮기를 위한 검수완박을 방조하겠다는 뜻일 겁니다. 이제 박병석 국회의장이 헌법과 법치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해야 합니다. 문재명 비리 덮기를 위한 부끄러운 방탄입법, 대선 패배 이후 브레이크가 완전히 고장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해 입법부 수장의 권위 있고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전원이 사인을 했다는군요. 검수완박 법안에. 그 속내는 사실은 그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전 후보 보호하려고 한다는 거는 이제 다 짐작하실 겁니다. 그러면 법안 이름을 진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 문재명 보호법으로. 차라리 저는 이 두 분 수사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정치인들은 맨날 입만 열면 국민의 뜻을 존중하겠다, 국민을 위해서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사실 이 검수완박은요, 국민에게서 법적인 선택권을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얘기 안 하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저는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지금 피해자는 경찰에 고소장을 낼 수도 있고 검찰에 고소장을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검수완박을 해버리면 검찰에 고소장을 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오로지 경찰에만 고소장을 내는 구조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는 이런 법안을 버젓이 국민을 위해서라고 얘기하는 저들을 심판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이제 아마 지난번에 그 공수처법하고 선거법 통과시킬 때처럼 그냥 아마 날치기 할 겁니다. 결국은 날치기 아닙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헌법에 저항권이라는 것도 있어요. 저는 온 국민들께서 이 법안에 대해서 저항권 행사를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현재 구조로 국민의힘이 그걸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국민들께 의지하지 않고는 이 법안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 중에 대부분이 운동권 출신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학교 다닐 때 무엇을 근거로 해서 데모하셨습니까? 저항권 아니었습니까? 지금 국민들께서는 바로 그 저항권 행사를 통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보여주시면 저는 딱 그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들의 경북대 의대 편입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정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둘러싼 논란들에 대해 해명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들과 정 후보자의 설명으로 볼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는 달리 위법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국민들께서 정호영 후보자를 바라보는 시선은 결코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법을 어기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국민이 가진 보편적 상식과 다소 거리가 있는 일들이 정 후보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조국 사태에 분노했습니다. 왜 분노했습니까? 평생 남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누구보다 고매한 척 살아왔던 조국 전 장관의 실체를 알아보니 부정과 비리로 뒤덮여 있던 위선 덩어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린 공정과 상식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담아 문재인 정권에 맞서 싸웠고 정권 교체를 이뤄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누군가가 어느 편에 서 있느냐에 따라 잣대를 달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게 바라는 모습이고 이런 국민들을 바라보고 섬겨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정호영 장관 후보자는 이해충돌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적극적인 위법 행위를 하진 않았더라도 자녀의 편입 과정과 정 후보자의 걸어온 길을 보면 국민의 일반적 눈높이에서 바라볼 때 쉽게 납득하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아버지가 원장을 지내고 있는 대학병원이 속한 학교에 의대에 자녀가 편입한 것 자체가 오해를 살 수 있다는 물음에 정 후보자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해서 아들, 딸을 꼭 다른 학교로 보내야 하나, 서울대 교수라고 해서 서울대에 자녀를 못 보내는가와 같은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위법 행위가 없었다는 점에서 정 후보자는 상당히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품격과 도덕성이 필수인 고위공직자 후보자에게 이해충돌 논란이 벌어진 것 자체만으로 공정을 바랐던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조국 사태를 떠올리게 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게 국민들은 공정과 정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정이 훼손되지 않고 많은 국민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정호연 장관 후보자께서는 거취에 대해 직접 결단해 주십시오. 아울러 요즘 들어 부쩍 말씀이 많아진 조국 전 장관께 한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피해자 코스프레와 물타기는 이제 그만하십시오. 본인의 추악한 위법 행위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반성하는 게 우선입니다. 전직 장관으로서 법학자로서 제발 최소한의 양심과 염치를 지켜주십시오.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을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인 5월 3일 회의에서 공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김호수 검찰총장이 사퇴하기 전 면담을 요청했음에도 면담을 거절하는 등 사실상 검수완박 법안의 통과를 묵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검수완박의 의사 표명을 요청한 야당의 목소리에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헌법과 상식을 수호할 국민의 언덕은 없어 보입니다. 이제 헌정사의 오점을 막아주실 수 있는 국민의 마지막 보루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뿐입니다. 박 의장님은 지난 2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북미 순방을 떠나실 예정입니다. 이에 민주당 소속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기고 가라고 박 의장님을 압박하고 있지만 박 의장님께서는 현재까지 사회권을 넘길 것인지 대답을 않고 계십니다. 국회법이 국회의장직 당적 보유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특정 정당의 편에 서지 말고 국민을 위한 중립적 국회 운영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간 박병석 의장님께서 그 취지에 맞게 잘 해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8월에는 여야 합의를 강조하며 언론 징벌법 상정을 거부하시다가 민주당 초선 의원으로부터 GS 지지라는 욕설을 듣기도 하셨습니다. 박 의장님은 육선 국회의원을 지내시는 동안 언제나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오셨습니다. 저를 비롯한 충정권 후배들에게는 당적에 상관없이 언제나 자랑스러운 선배이셨습니다. 국회의 큰 어른이자 국민들로부터 신망받는 박병석 의장님께서 특정 정당의 당리당략에만 국한하지 말고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일인 만큼 막아주실 것이라고 우리 후배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 의장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문재인 정권이 임명한 검찰총장과 친정권 검사들마저도 모두 직을 걸고 반대하고 있는 검수완박의 법안을 꼭 막아주십시오. 특정 세력의 부정부패가 개혁이라는 가짜 포장지로 국민을 속인다면 국민 저항은 물론 역사의 냉혹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국가서열 2위자 국민이 기대할 마지막 희망은 국회의장이십니다. 대의를 걸어오신 국회의장님의 판단이 역사에 옳게 기록되기를 기대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757일 만에 오늘 해제되었습니다. 모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특히 자영업자 여러분, 지난 750일 동안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로지 국민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 덕분에 대한민국은 코로나19의 긴 터널에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새로운 변이를 일으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중국은 뒤늦게 확산세가 시작되어 일일 확진자가 60만 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간 문재인 정부의 방역 과정에서 직면했던 문제점들도 복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까지도 오미크론 확산의 정점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우왕좌왕했습니다. 의료 현장 혼선이 가중되고 치료제 품귀 현상과 장비 대란이 발생했습니다. 미숙한 초기 대응으로 마스크와 백신을 제때 확보하지 못하는 등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확진자 수는 감소 추세이지만 아직 위중증 환자 수는 1000여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고령층과 기저질환자 같은 감염 취약계층의 위험도도 여전히 높습니다. 국민의힘은 곧 출범할 윤석열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코로나가 남긴 과제들 앞에서 새 호흡을 가다듬도록 하겠습니다. 757일 동안 국가를 위해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으신 의료진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나은 방역 정책, 더 이상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방역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난 757일 동안 국민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